네, 자,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레저와 레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요게 요런 발음인데요. 요 뒤에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돼 있는, 요런 발음인데, 요게 자저조주, 이런 식의 발음이 되는 겁니다. 자저조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가 비슷하게 요런 또 발음이 있습니다. 요거는 차, 처, 초, 추 아니면 차, 처, 초, 추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쓰는 게 더 편하겠습니까? 자조조주, 자저조주, 자차처초추, 차처초추. 예, 아래 거는 발음도 힘들죠. 예, 그래서 아래 거로 쓰는 것. 예. 한국 외래어표기법에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만 맞게끔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레저와 레저 당연히 레저가 되겠고요. 여러분 주스와 주스 있죠? 뭐가 맞습니까? 주스가 맞는 거예요. 주스. 텔레비전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이 맞는 거예요. 추파춥스. 추파춥스가 맞겠죠. 예, 그런데 이게 상표명에는 추파춥스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외래어표기법에 틀리게 그 상표명을 지은 겁니다. 추파춥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이거 발음도 안 됩니다. 그 아래 것처럼 이렇게 어렵게 발음도 안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위에 것처럼 간단하게 쓰기로 했다는 것 요거 기억하여 주세요. 자, 그래서 8번에 레저와 레저는 레저가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9번 보시겠습니다. 9번 보시면 디지털과 디지털이 있네요. 요거는 저 이자를 거꾸로 한 발음이에요. 이자를 거꾸로 한 요 발음. 요 발음 어떻게 쓰기로 했습니까? 어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이 맞습니다. 앞에 게 맞고 디지털이 틀려요. 자, 근데 그 디지털 조선일보가 있죠. 그래서 그게 2000년에 처음에 이제 인터넷이 이제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디지털, 그러니까 온라인 신문사를 이제 만든 거죠. 그러면서 조선일보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계속 그거 틀렸다. 디지털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여간 끝내 디지털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현실과 이런 거 좀 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외래어 표기법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외래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판이어서 대단히 규칙을 지켜주는 것이 그게 우리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되게 좀 원활한 의사소통에 유리하겠다, 좋겠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하여간 디지털이 맞는 거예요. 이자 거꾸로 한 건 어 발음이니까 디지털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컬러와 칼라가 있습니다. 자, 요 발음은 어떤 발음이냐면 요거 삭갑 발음이에요. 칼라. 요거 삭갑 발음인데 자, 요거는 어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칼라가 아니라 우리 색깔 뜻하는 거는 컬러라고 그렇게 써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컬러가 맞습니다. 요 삭갑 발음이요. 자, 그 다음에 컨셉트가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떤 발음이냐면 요거는 시력검사 발음이에요. 요 아래 계속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뚫려 있는 발음 있죠? C자 거꾸로 한 발음. 자, 시력검사 할 때 어디로 뚫려 있나요? 요쪽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요쪽으로 뚫려 있다고 표시하는, 요쪽으로 뚫려 있다고 표시하는 요 발음인데 요거는 오로 쓰기로 했습니다. 오로. 그래서 콘셉트에 콘에 여러분은 흔히 얘기하는 컨셉이 뭐냐, 오늘 컨셉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컨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트가 있거든요. T가 있어가지고 콘셉트 이렇게 컨셉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컨셉트 일단 트자를 붙여야 됩니다. 붙여야 되고 그게 콘이냐 컨이냐 이제 이 문제인데 여러분 보통 컨셉이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거 C자 시력검사 발음 요건 오로 쓰기로 했으니까 콘셉트가 맞습니다. 컨셉트가 아니라 콘셉트 그 앞에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이 두 가지네요. 컨셉으로 쓰지 않는다. 콘셉이라고 쓴다. 그리고 컨셉이 아니라 뒤에 T 붙여가지고 콘셉트라고 그렇게 쓴다라는 것.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오로 쓴다. 뒤에 트 있다. 두 가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번 보시겠습니다. 12번 보시면 보트와 볼트가 있네요. 자, 요거는 이게 지금 오우 발음이에요. 오우 발음.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오우. 자, 이거 어떻게 쓰기로 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오우라고 써야 될 것 같죠?
오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뭐로 쓰기로 했습니까? 오로 쓰기로 했어요. 오라고 쓰는 것 틀린 발음,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미국식 발음을 하면 보트가 맞을 거예요. 뒤에 게 맞을 텐데 요거 앞에 거를 맞게 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간단하게 오는 오로만 쓰기로 했습니다. 요거 좀 약간 하여간 좀 발음하고 좀 틀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트 그렇게 쓰기로 했고, 보울링 있죠? 여러분 저기 보울링, 보울링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볼링, 이런 식으로 오는 오로 쓰기로 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시겠습니다. 뉴욕이냐 뉴욕이냐, 뉴욕이냐 뉴욕이냐. 자, 이거 장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예요. 장음 표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뉴욕이 맞습니다. 앞에 게 맞고, 장음을 표기로 반영을 한다면 뉴우욕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뉴욕이라고 앞에 걸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맞고, 그래서 뭐 여러분 스포오츠 이렇게 쓰는 경우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스포오츠 이렇게 쓰는 거는 그거거든요. 저기 그 장음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런데 장음을 반영 안 하고 스포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고, 그 다음에 일본의 도시도 오사카 이런 게 있었죠. 오사카. 그래서 오오 이렇게 쓰는 것 아닙니다. 오사카. 이런 식으로 그 장음은 반영 안 하고 하나로만 쓰기로 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4번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풍신수길이 있네요. 자, 이건 일본 사람 이름인데요. 일본 사람 이름은 어떻게 쓰기로 했습니까? 일본 사람 식대로 그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풍신수길 이런 거는 이제 뭐 이토 히로부미를 2등 방문 이런 식으로 그 일본 사람들 글자가 4글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식 발음대로, 한국식 한자 발음대로 그렇게 2등 방문 풍신수길 그런 식으로 읽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 뭐 이제 국제화되면서 일본하고 교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읽는 식으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식으로 앞에 쓰는 게 맞습니다. 앞에 식으로 쓰는 게 맞고, 풍신수길 이거 뭐 저 뒤에 걸로 쓰는 건 틀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식 그 인명은 일본식 발음대로 쓴다. 앞에 게 맞고요. 자, 그럼 15번 이거는 중국이네요. 중국식 발음인데, 중국식 이제 표기냐 발음이냐. 공자는 이제 한국식 발음이고요. 쿵쯔가 중국식 발음이에요. 자, 이거 중국식 발음은 어떻게 쓰기로 했습니까? 요거는 일본은 옛날 사람이나 뭐 요즘 사람이나 다 일본식 발음대로 하는데요. 중국 발음은 좀 다르게 했습니다. 중국 저 인명은 어떻게 했느냐면 1911년을 기점으로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한국식 발음, 그 다음에 이후에 죽은 사람은 중국식 발음으로 그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1911년이 과연 무슨 해냐, 어떤 해냐,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 신해 혁명이 일어났어요. 신해 혁명. 그래서 저 수냉이 일으킨 신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 전에는 중국이 다 황제가 다스리는 전제 정치였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공화 정치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뭐 몇천 년 되는 역사 중에 이건 되게 좀 역사적인 기점이죠. 이게 그러니까 과거 중국과 현대 중국을 나누는 요런 이제 기점으로서 1911년 신해 혁명이 이제 저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요 전에 죽은 사람은 그냥 옛날에 한국식으로 불렀던 한국식 발음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죽은 사람은 현재 좀 중국식 그렇게 발음대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공자, 쿵쯔 이 사람은, 공자는 훨씬 더 전에 죽었죠. 1911년 훨씬 이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식 발음대로 공자라고 쓰는 게 맞고요. 자, 그런데 지금 저기 주윤발입니까? 저울음파입니까? 주윤발이란 배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윤발, 저울음파가 맞아요. 저울음파. 왜냐하면 그 사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중국식 발음대로. 성룡이냐 청룡이냐, 청룡이 맞아요. 성룡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요 법칙에 따르면 1911년 이후에 살아있으니까 이게 그게 맞고요. 저 청룡이 맞고,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이 있잖아요. 그 시진핑을 습근평이라고, 습근평 들어보지도 못하셨죠? 한국식 발음대로 보면 습근평이에요. 습근평. 근데 습근평이란 거 들어보지도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여간 외래어 표기법이 계속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중국식 발음으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고요. 하여간 습근평은 아실 필요도 없어요. 시진핑만 아시면 되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신해혁명을 일으킨 사람, 손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순엔이라고 하기도 해요. 한국식으로 손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국식으로 순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시로 써야 되나요? 예, 순웬이 맞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신해영을 일으키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해영은 이후에 죽은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순웬이라고 중국식 발음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교양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왜 한국식 발음이 있고 중국식 발음이 있을까요? 같은 한자인데 예, 왜 한국에선 북경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베이징이라고 부릅니까? 예, 왜 한국에서는 거기 저기라고 그러고 저기 그것도 주윤발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왜 저울음파라고 그러나요? 왜 이렇게 발음이 다른 건가요? 예, 어디가 바뀐 거예요? 한국이 바뀐 거예요? 중국이 바뀐 거예요? 예전부터 보자면 중국이 바뀌었어요. 뜻밖의. 중국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한자를 언제 받아들였냐면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삼국시대 때 받아들였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 중국은 당나라였거든요. 당나라 수도 장안, 지금의 시안입니다. 서안이라고 불리는 시안, 예, 시안이라는 장안이라는 도시에서 예, 그게 이제 당나라 수도였는데 거기에서 한자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발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한자를 워낙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발음도 안 바뀌었습니다. 1500년 동안 한국은 발음이 안 바뀌었어요. 1500년 전에 중국의 당나라 수도 장안 발음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화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이 언제 바뀌느냐면 수도가 한번 이사 갈 때마다 말이 엄청 바뀌어요. 거기 사투리. 원래 가만히 있어도 말은 바뀌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수도까지 바뀌면 엄청나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중국은 1500년부터 지금까지 나라도 여러 번 바뀌었고 수도도 여러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뜻밖의 발음이 바뀌었다. 한국이 그대로다. 1500년 전에 발음 그대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하여간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오히려 오리지널인 중국이 안 바뀐 줄 알았는데 예, 한국이 오히려 1500년 전에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은 지금의 시안, 예, 거기 발음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점 하여간 되게 특이한 점이라고 신기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아래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 1번 내가 그 일을 할게. 자, 앞에 게 맞나요? 뒤에 게 맞나요? 예. 앞에 게 맞다고 말씀드렸죠? 예. 왜냐하면 이게 발음은 리을깨라고 하더라도 쓰는 거는 리을개라고 쓴다. 어미 중에 예, 그렇게 종결음 된소리를 쓰는 것 뭐뭐 할까, 리을꼬, 리을쏘냐 뭐 이런 것들 몇 개 제외하고는 다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할개가 맞습니다. 할지어다, 할지언정 예, 이런 식으로 다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철수가 아마 그 빵을 먹었을 거야. 자, 이거 띄었어야 되죠? 예, 요거 왜냐하면 뒤에 거가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 그래가지고 우리 의존명사는 띄었습니다는 거 앞에 말씀을 드렸었죠. 아까 는데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것 같은 경우가 줄어들어가지고 거로 그렇게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먹었을 거야. 이거 거 같은 경우는 겉하고 같은 것인데 겉의 줄임말인데 하여간 거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의존명사죠. 그래서 그 앞에서는 띄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먹었을 띄고 거야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철수가 밥을 안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 먹는다죠. 아니하 먹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지 아니하다고 아니 먹는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니은만 붙인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보시면 나는 김 과장의 집에 들렀다. 자, 방문하다는 들르다라고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들르다가 맞다면 들렀다가 맞고 들리다가 맞다면 들렸다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문하다는 들르다기 때문에 들렀다 앞에 걸로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5번 외려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표시한 것은 자, 터미날 이거 보시면 요거 이자 거꾸로 한 발음이네요. 이자 거꾸로 한 발음은 어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터미날이 아니라 터미널이 맞습니다. 터미널. 자, 그러면 2번 대쉬 요거는 뒤에 붙으면 쉬가 아니라 시로 적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시라고 적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러면 3번 플루트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쓰시는 플룻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룻. 우리 옆으로 보는 피리 아시죠? 피리. 플룻.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인데 자, 이거 외려 표기법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거 한번 발음 보세요. 여기 발음 보시면 플루트 이런 식으로 우가 그거는 장음이네요. 장음일 땐 받침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뒤로 빼야 돼요. 그래서 뜻밖의 플루트가 맞아요.
플룻이 틀립니다. 플룻. 그래서 여러분들은 플루트로 배웠는지 플룻으로 배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100% 플룻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음악 교과서가 약간 다 현대화됐기 때문에 예, 어떻게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아직도 플룻이라고 그렇게 쓰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요거 표기 잘못됐다. 플루트가 맞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3번이 뜻밖의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자, 4번 케이크 있죠? 케이크는 요거 케이크 맞습니까? 케이크가 맞습니까? 요거 아시다시피 요거 A네요. 요거 요렇게 두 개의 그 모음이 이루어졌을 때는 받침 쓰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뒤로 그 다음 음절로 내려 써가지고 케이크라고 그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케이크 틀립니다. 자, 뭐, 이거 받침도 틀렸죠? 받침, 키읔으로 쓰면 안 되죠. 7개, 외래어 표기법 7개 받침 쓸 수 있는데, 그 7개에 키읔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예, 하여간 받침도 틀렸고, 그 다음에 케이크라고 더 써줘야 된다는 것. 예,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3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에 7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쓰시오. 이희석 어떻게 써야 되나요? 자, 사람 이름인데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성은 자유롭게 두기로 했죠. 예, 그래서 뭐 강씨나 뭐 신씨나 뭐 노씨 이런 성씨가 좀 혼란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씨는 자유롭게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원래대로 I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리로 쓰셔도 되고 뭐 YI로 쓰셔도 되고 예,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희석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 희석은 이거는 이제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맞게 쓰셔야겠죠. 그래서 의가 이렇게 써죠. 예, UI로 쓰죠. 그다음에 석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은 뭐 자유롭게, 그 다음에 대신 뭐 완전히 뭐 어이도 없게 잘못 쓰면 안 되겠죠. 성씨 비슷하게는 써야겠죠. 예, 비슷하게 쓰고 권장안으로 쓰는 게 제일 낫고요. 권장안으로 쓰는 게 제일 낫고 비슷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희석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겠고 뒤에 것 소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줄표 들어갈 필요 없죠. 요거는 헷갈리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희석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국어문 규정 통합 강의 교재로 우리가 맛보기로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은 요게 끝이에요. 요게 끝이고 요거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예, 그래도 요 교재도 중간고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 교재 배우신 것 여러분 실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건 뭐 알아두시고 중간고사 때도 꼭 공부하셔가지고 예, 좋은 성적 거두시고요. 자, 그러면 예, 통합 강의 교재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교재로 수업을 할 텐데 교재 준비하셨죠? 예, 쉬운 국어문 규정 문제집.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의 2페이지 펴주세요. 2페이지 펴주시면 이제 한글 맞춤법부터 이제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14주차까지 수업이 끝나면은 표준어 규정의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우리 수업의 진도가 딱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수업 날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예, 그래서 약간 2학기까지 2번을 수업하게 된다 그러면 뒤에 부분까지 다 나가겠습니다만 약간 지금 뒤에 부분 나갈 부분은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통합 강의 교재를 통해서 예, 간단하게 이렇게 배우시도록 하고요. 여기 하여간 이 책에는 다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도 뒤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가지고 예,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요. 예, 우리 이제 정규 수업은 표준어 규정에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 나간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2페이지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총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2페이지 제1장 총칙 한글 맞춤법 1항 예, 철자법이라고 적혀 있네요.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 게 이게 원칙이고요. 소리대로 적는 게 원래 이제 기본적인 예, 그런 베이스고 거기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게 바로 철자법에 해당하는 것인데 예, 철자법을 지키는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소리대로 적는 게 기본이고요. 거기에 그 약간의 좀 어법의 그 약간의 어법 요런 게 더해진 것이 바로 그 철자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항의 내용이에요. 자, 해설 보시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꽃이라는 단어는 그 발음 형태가 몇 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꼬치읓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발음이 꼬치, 꼬칠, 꼬체 이러면 꼬치읓으로 나타나네요. 그렇지만 2번처럼 꼰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꽃나무, 꽃놀이, 꽃망울. 예, 뒤에 이제 그게 오면 그 뒤에 저 유성음이 오면은 요게 저 그 비음화를 일으켜서 비음이 오면 비음화를 일으켜서 꽃나무, 꽃노무, 꽃놀이, 꽃망울 이런 식으로 꽃으로 발음이 되네요. 그 다음에 3번 꽃 이렇게 디귿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이제 무성음이 오면 꽃과, 꽃과, 꽃다발, 꽃밭 이런 식으로 디귿으로 그렇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소리대로 이렇게 적자면 어떤 거는 1번처럼 꽃치읓으로 적어야 되고 어떤 것은 꽃으로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꽃 이렇게 디귿 받침으로 적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같은 플라워를 가리킨다는 것이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이렇게 다르게 적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어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원래 그 원형대로 그렇게 적는 이런 좀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것. 제가 그 저번에 한번 널따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거와 연계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계속 읽어볼게요. 결국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 어법에 맞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그 말이 바로 어법에 맞춰서 적는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꽃이 이렇게 치읓으로 적어야 됩니까? 꽃이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겠습니까? 꽃나무, 꽃과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겠습니까? 꽃으로 꽃 이렇게 꽃이나 꽃 니은이나 디귿 받침으로 적어줘야겠습니까? 어떻게 적어줘야겠어요? 1, 2, 3, 4번으로 치면 1번으로 적어줘야겠죠. 2번으로 적어주면 이게 또 꽃이 하나의 저기 플라워의 모양을 갖추질 못해요. 꽃이라는 그런 쌍기역, 오, 치읓, 그 받침에 그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사람들이 플라워라는 것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게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죠. 그래서 2번 같이 적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처럼 적는 그것이 바로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그런 1항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보시겠습니다. 2항 보시겠습니다. 한글맞춤법 2항 띄어쓰기요. 자,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 뒷부분에 띄어쓰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초미의 관심사죠. 그런데 하여간 뭐 여기는 이제 2항은 띄어쓰기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제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일단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렇지만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붙여 쓰는 경우를 우리 그 뒤에 띄어쓰기 규정을 공부하면서 배우실 텐데 자 어쨌든 기본은 단어는 다 띄어쓴다. 다 띄어쓰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뭐 미용상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좀 붙여 쓰는 것 이런 것도 뒤에 이제 그 법칙을 좀 몇 개 넣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뭐 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는요. 자,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한참 동안 요거 한참도 단어고 동안도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띄어쓰는 한참 띄고 동안 이렇게 써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잘 모르시겠으면 다 띄어쓰시고요. 근데 뭐 그 사전에 찾아보면은 사전에 이렇게 단어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합성어니까 그런 건 이제 붙여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합성어는 줄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 무지개표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무지개표가 되어 있는 것은 띄어 쓸 수도 있고 붙여 쓸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얘기하는 사전은 표준국어 대사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띄어 쓰거나 붙여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사전이 표준국어 대사전에 50만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학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문을 다 반영하지 못한 그런 이제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럼 책에서는 과연 이거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사전에 이제 없는데 이거 띄어 써야 되느냐 붙여 써야 되느냐 고민이 생기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하여간 띄어 쓰든지 붙여 쓰시든지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께서 그 학문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시되 단
여러분 텍스트 있죠? 그 텍스트 내에서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 붙였다가 어떤 거 띄웠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같은 단어라면, 같은 구라면 붙이려면 다 붙이고 띄려면 다 띄든지 다 띄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텍스트 안에서만 통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맞춤법 3항 보시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자,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은 말씀드렸다시피 1986년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89년,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2000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만 가장 좀 그 현실과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이제 그 규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잘 안 알려져 있는 규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신 것을 오피하시오. 자, 이거 보세요. 플래시맨이네요. 자, 이거 뭐 번개 인간이라는 뜻인데 그 예전에 그 특촬물이라고 그러죠. 애니메이션하고 막 만화하고 섞은 그런 그 남자 아이들이 주로 좋아하는 그 저 파워레인저 이런 비슷한 그런 이제 만화 그 특촬물이라고 합니다. 특수 촬영물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게 그 거기에서 후레시맨이라고 일본에서 만든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그대로 후레시맨이라고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게 보니까 후레시맨이 무슨 그 신입생 뭐 이런 뭐 이런 뜻도 아니고 프레시맨 이런 뜻도 아니고요. 이런 뜻도 아니고 보니까 플래시맨이었어요. 플래시맨. 이거를 후레시맨 이런 구린 발음으로 이렇게 그 표기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뭐 신입생이 날아다니나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요거는 저기 플래시맨 번개인간이라는 뜻이었어요. 섬광인간 뭐 이런 뜻이었는데 요게 제가 뭐 요거는 이제 그 외래표기법에 따르면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후레시맨이라고 쓰면 안 되죠. 요거는 F는 PF로 적기로 했죠. 그 다음에 요거 L 같은 경우에는 받침명 그냥 리을로 적지만 받침에다가 뒤에 초성이 없으면 뒤에 그 음절에 초성이 없으면 리을로 적어요. 그래가지고 플레 이런 식으로 리을로 적어줍니다. L은 물론 이제 은은 이제 아래 받침으로 쓰기 위해서 저 동원한 것이고요. 리을. 자, 그 다음에 요거 A 같은 거는 A로 발음이 되죠. A로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저기 쉬 같은 경우는 시로 쉬입니까? 시입니까? 제가 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대시, 뭐 이런 식으로 아까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플래시 이렇게 써줘야 되겠고 뒤에 맨은 그대로고요. 그래서 플래시맨 이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 2, 3, 4, 5, 6, 6번까지 보기가 있네요. 보기 중에 몇 번이 맞습니까? 바로 6번이 맞겠네요. 그런데 가장 좀 거리가 먼 1번의 표기로 들어왔다는 것, 그게 좀 하여간 많이 그 한국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저 3교시는 3교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